여기 한국의 병원 한복판에서 병원 직원과 실랑이 중인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병원비 내역서를 펄럭이며 화를 내고 있는 그녀 한 손에는 병원비 내역서를, 다른 한 손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폭발음이 터지던 그날의 트라우마로 아직도 잠에서 계속 깨는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꿈 같은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 코발렌코입니다. 키예프 국립 발레단의 발레리나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 나탈리아는 5살 때 희귀자가 면역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열과 발진으로 시작됐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탈리아의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희망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나탈리아가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도록 정보를 찾아봤어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미국의 전문 병원들.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미하일은 날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탈리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 걱정하지 마. 그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지만 그는 항상 미소로 저와 나탈리아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의료포럼에 나탈리아의 사례를 올리기도 했어요. 전 세계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과 스위스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나탈리아의 상태를 연구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우리 가족은 유럽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발레단을 그만두고 미하일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생은 가끔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2년 2월 24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새벽에 들리는 폭발음에 잠에서 깼을 때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TV를 켜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놀란 나탈리아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미하일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해. 나는 남아서 나라를 지켜야 할 것 같아. 미하일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전쟁의 발발로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치료를 위한 희망은 전쟁의 공포 속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나탈리아를 깨워 필수품만 챙겼어요. 엄마, 내 약은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탈리아의 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약을 더 구하려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고 원거리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려왔어요. 나탈리아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넘쳐났죠. 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세요. 직원들이 소리쳤죠. 지하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탈리아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곳에서 우리는 박진우 의사를 만났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한국에서 온 소아면역학 전문의였죠. 박진우 의사는 나탈리아의 상태를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약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박진우 의사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해요. 폴란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박진우 의사가 말했어요. 그날 밤 대피소에서 나탈리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계속 오르고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약은 거의 바닥이었고 병원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박진우 의사가 없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병마의 이중고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폭격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나탈리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죠. 제발 이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박진우 의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급차를 통해 폴란드 국경으로 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은 위험했지만 나탈리아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출발 전날 가장 끔찍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전선에서 방위군으로 활동하던 미하일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전화를 받고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미하일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나탈리아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눈물을 참으며 나탈리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탈리아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탈리아, 아빠가 전쟁터에서 다치셨어.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떠나셨어. 나탈리아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굳어졌어요. 나탈리아는 처음에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나으면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이제 저 혼자 나탈리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미하일의 용기를 생각하며 저도 강해져야 했어요. 출발 전날 밤 나탈리아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병원에 갈 거야. 나탈리아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른 새벽, 우리는 국경 없는 의사회 구급차에 탔습니다. 박진우 의사가 동행했어요. 최대한 안전한 루트로 가겠습니다. 나탈리아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도로는 파괴되었고 군 검문소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군인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살펴봤죠. 박진우 의사가 나탈리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료 증명서를 보여주자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8시간의 여정 끝에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어요. 나탈리아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고향을 떠나는 슬픔, 미하일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폴란드 난민 수용소에 작은 침대 2개가 있는 공간이 우리의 새 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탈리아의 치료였죠. 현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의사들은 친절했지만 나탈리아의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어요.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약품도 문제였습니다. 나탈리아에게 필요한 특수약품은 구하기 어려웠어요. 박진우 의사는 베를린에 나탈리아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난민으로서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레리나로서의 경력도 키예프에서의 생활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였죠. 미하일과의 모든 추억들, 우리의 계획들, 모든 것이 전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용소에서 지내던 어느 날 나탈리아가 심한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병원에 급히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대책을 내놓지 못했죠.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박진우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안나 씨. 나탈리아를 위해서라도. 그의 말에 정신을 차렸죠. 맞아요, 나탈리아를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제 딸은 고통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무너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기적적으로 베를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진우 의사의 노력 덕분이었죠. 마지막 날 나탈리아는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금은 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날 밤 미하일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탈리아를 위해 해낼게요. 내일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지인도 없었죠. 다행히 박진우 의사가 나탈리아의 의료 기록을 독일 의사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나탈리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에 감사함을 전했죠. 샤리테 병원은 유럽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즉시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독일 의사들은 전문적이었지만 치료비가 문제였죠. 난민 지원으로 일부 비용이 충당되었지만 나탈리아의 특수약품과 추가 검사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했어요. 저축해둔 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찾았지만 정식 비자와 자격증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근처 발레 스튜디오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무대의 스타였던 제가 이제는 그 무대를 닦는 사람이 되었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나탈리아를 생각하면 그런 감정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나탈리아를 보고 스튜디오로 일하러 가는 일상이 시작됐죠. 엄마,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나탈리아가 종종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바빠서 그래. 항상 웃으며 대답했죠. 나탈리아가 제 고생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발레리나들의 연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죠. 어느 날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 남았어요. 음악 없이 그저 제 마음속 선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발레리나였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뒤돌아봤어요. 스튜디오 원장 헬가였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죠. 네. 우크라이나에서요. 헬가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청소만 하기엔 당신의 재능이 아깝습니다. 그 제안은 빛과 같았어요. 급여도 더 높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탈리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탈리아는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현재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이 심장을 무겁게 눌렀죠. 나탈리아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은 더 많은 비용을 의미했어요. 베를린에서의 날들은 고단했습니다. 발레 수업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나탈리아와 시간을 보내고 잠깐의 휴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죠. 나탈리아는 병원 생활에 지쳐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항상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나탈리아에게 태블릿을 빌려주었어요. 나탈리아는 그것으로 피아노 앱을 발견했죠. 놀랍게도 나탈리아는 독학으로 피아노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곡을 듣고 그대로 연주했어요. 그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병원 음악치료사 마르틴이 나탈리아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이 아이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습니다. 실제 피아노로 연주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말에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들은 나탈리아의 상태에 대해 더 이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재로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완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의사들의 절망적인 진단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나탈리아를 바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어떻게 10살 아이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제번호였어요. 안나 씨, 박진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한국인 의사의 목소리였죠. 그가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탈리아의 상태를 계속 지켜봤어요. 독일 의사들에게 나탈리아의 의료 기록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박진우 의사의 말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의 나탈리아의 질환을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중인데 나탈리아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인가요?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고 망설임이 느껴졌죠. 박진우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전화 이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낯설고 멀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전혀 알지 못했죠. 게다가 나탈리아의 상태가 긴 비행을 견딜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습니다. 나탈리아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는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K-팝 나오는 곳이요? 나탈리아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모양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고 싶어요, 엄마. 나 괜찮아질 수 있다면요. 그 순간 나탈리아의 용기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박진우 의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망설였어요. 박진우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탈리아를 초청할 수 있어요. 항공료와 초기 체류비도 지원됩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가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세요, 안나.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돌아올 자리는 항상 있을 겁니다. 출발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박진우 의사가 모든 것을 조율해 주었죠. 비자 신청부터 의료 기록 전달까지 모든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나탈리아와 함께 병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나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나탈리아 곁에 있을 거야.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베를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상태를 고려해 특별 의료 지원을 받으며 탑승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죠. 나탈리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냈습니다. 가끔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웃곤 했어요. 엄마,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나탈리아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아이였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기초 책자를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기를 바랐죠. 긴장되었지만 나탈리아를 위한 결정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해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나탈리아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탈리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공항 출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박진우 의사가 즉시 상황을 파악했죠. 구급차를 불러놨습니다. 곧 병원으로 갈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나탈리아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구급차 창문으로 흘러가는 풍경이었죠.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교통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나탈리아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박진우 의사가 통역해 주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도 기본적인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나탈리아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정밀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주치의의 말을 박진우 의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병원의 청결함과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어요. 베를린의 병원도 좋았지만 이곳은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환자들을 향한 의료진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나탈리아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상태는 안정되었어요. 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나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산들이 보이는 독특한 경관이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나탈리아의 담당 의료팀이 찾아왔습니다. 주치의 김민수 교수는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나탈리아의 상태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연구 중인 새로운 면역 조절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말을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탈리아의 사례와 유사한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희망이라는 단어를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식사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럽 병원의 단조로운 식사와 달리 다양한 반찬들과 맑은 국이 있었어요. 나탈리아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망설였지만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엄마, 맛있어요. 오랜만에 식욕을 보이는 아이를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어요. 이 나라는 여성 통역사가 매일 와서 의사들의 설명을 번역해주고 우리의 질문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의사소통의 벽이 많이 낮아졌죠. 나탈리아가 안정된 후 박진우 의사가 우리의 임시 거처로 안내해 주었어요.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죠.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가족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러도 좋아요. 그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깨끗한 침구, 작은 주방, 심지어 세탁기까지 있었죠. 창문으로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나탈리아의 새로운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나탈리아의 상태에 맞춘 특별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을 조절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법이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나탈리아는 때로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달랐던 점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나탈리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고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마치 나탈리아의 몸과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면역 체계에게 친구와 적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간호사 수진 씨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탈리아에게 친절했고 때로는 한국 과자를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3주차부터 나탈리아의 혈액 검사 결과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유럽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희소식이었죠. 나탈리아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덜 아파요. 진짜예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통에 지친 눈빛이 아닌 희망으로 빛나는 눈빛이었죠. 치료와 함께 나탈리아는 병원 내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곧 즐거움을 찾았죠. 오늘은 5걸음이나 더 걸었어요. 나탈리아의 작은 성취가 우리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비용이었어요. 유럽에서의 경험상 이런 수준의 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것이라 예상했죠. 용기를 내어 병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치료비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제시된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믿을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죠. 외국인 환자지만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당 부분이 지원됩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 순간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치료비 걱정 없이 나탈리아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계 문제를 생각해야 했어요. 박진우 의사의 소개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나탈리아와 함께 병원에 있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일정이었죠. 카페 주인 윤미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가끔은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교류가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죠. 어느 날 카페의 단골 손님인 이수연 씨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발레리나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녀의 제안에 놀랐어요. 발레를 가르칠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감사합니다만 딸이 아직 치료 중이라서 망설였습니다. 수연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나탈리아가 병원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 치료사의 도움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엄마, 봤어요? 제가 피아노 쳤어요. 나탈리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김 교수는 흥분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나탈리아의 자가 항체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놀라운 진전이에요. 믿기지 않아 검사지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정말인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도 이 정도로 빠른 호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탈리아의 몸이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고 있어요. 그날 나탈리아에게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나탈리아는 점점 더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걷는 시간이 늘어났고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나탈리아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죠.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 정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원무과에 도착해 서류를 받았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액이 믿을 수 없이 적었어요. 이게 맞나요? 실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맞습니다.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과 의료 보조금이 적용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와 나탈리아에게 말했어요. 우리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지? 나탈리아는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 더 오래 치료받아도 돼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물론이지. 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나탈리아의 음악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음악 치료사 지윤 씨는 나탈리아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타고난 음악적 감각을 가진 아이예요. 제대로 배우면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윤 씨의 도움으로 나탈리아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곧 병원 로비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게 되었죠.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모두 모여 나탈리아의 연주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치료 이상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자신의 꿈을 찾게 해준 것이었죠. 연주회 후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저는 서울음악학교 이사장입니다. 이 아이의 재능이 특별합니다.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탈리아에게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치료의 효과가 확실해지면서 김 교수는 나탈리아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외래 환자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퇴원 날 병원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나탈리아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탈리아를 안아주었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렴.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단순한 의료진이 아닌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나탈리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가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의 진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떠난 우리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줄은. 나탈리아의 완치 판정을 받은 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김 교수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나탈리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나탈리아와 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었는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탈리아의 사례는 의학 저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치료법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김 교수의 말씀에 더 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나탈리아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우리의 고난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나탈리아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해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직 위험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선생님도 여기 계시잖아.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여기 좋아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적응하고 있었어요. 수연시의 무용학원에서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들과의 교류도 즐거웠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또 한국의 무용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 신선했어요. 무용학원 수업이 끝난 후 수연씨가 제안했습니다. 안나, 유럽식 발레와 한국 현대 무용을 접목한 특별 수업을 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창작의 기회였죠. 춤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넘는 아이디어가 흥미로웠어요. 나탈리아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서울음악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저보다 빨리 습득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나탈리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제 연주를 듣고 추천해 주셨대요. 그 소식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나탈리아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나탈리아는 콩쿠르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고 때로는 제게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죠.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연주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콩쿠르 당일 나탈리아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긴장되지 않아? 물었더니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느꼈던 고통보다 무서울 순 없잖아요,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나탈리아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으니까요. 나탈리아의 연주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소리가 객석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흘렀어요. 결과 발표 시간 나탈리아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음악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한 용기에 드립니다. 시상자의 말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시상식 후 놀랍게도 박진우 의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나탈리아. 내 연주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는 저에게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안나,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나탈리아가 한국을 떠날까봐 걱정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진우 의사와 저는 나탈리아의 치료 과정에서 가까워졌고 최근에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의 따뜻한 성품과 나탈리아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우리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제 말에 박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미래가 여기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달 나탈리아는 자신처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나탈리아의 말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연주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모금된 기금은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로 기부되었어요. 나탈리아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도움을 생각하면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탈리아가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준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탈리아의 완치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박진우, 김 교수, 수진 간호사, 수연 씨와 같은 우리의 한국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음식과 우크라이나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죠. 문화의 융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파티 중간에 나탈리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거예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희망차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 같았죠.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박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고 이제는 나탈리아도 박진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요?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원 대피소에서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꿨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다른 난민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일이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나탈리아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그의 금발과 파란 눈을 신기해하지만 나탈리아는 그런 관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지만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정말 집처럼 느껴집니다. 벽에는 나탈리아의 콩쿠르 상장들과 제 발레 공연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추억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억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죠. 가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전쟁과 질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탈리아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운하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그래, 우리는 정말 행운아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지. 오늘도 잠들기 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도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이 나라의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나탈리아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한국의 의료진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박진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만난 이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감사함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한 가득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